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강남역 사거리, 여기 신사 사거리고요. 강남역 사거리로 접어들 텐데, 뭐 그냥 간단하게 시내 구경 좀 하시라고 찍어봤습니다. 4K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여기는 신사 사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정치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법 만드는 게 권한이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제 경찰이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권한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우리 명령을 안 들을 경우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법적인 까다로운 어떤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게 권한이고, 또 세금 매기고, 뭐 가장 간편한 게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셨는지 세무조사 같은 거죠. 그런 게 권한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누굴 두들겨 패고 하는 깡패보다도 사실은 실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물론 크게 보면 큰 권력은 다 그쪽에 있긴 하지만, 정보는 그건 어떠냐, 디테일한 것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하려면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기무사, 이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서 정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 체제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국정원을 좀 배제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과거 수사 대상자였던 현 정부의 주요 실세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대부분 과거 386이나 운동권 하면서 이제 수사 대상자들이지, 걔들이 무슨 협력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에게 뭔가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게 취합이 됐는지 하는 그런 이제 각종 수사 기법, 정보 수집 기법이나 이제 그런 루트, 그 정보원, 이런 애들을 다 알려주게 되는 건데, 웬만하면 말 안 해주고 싶죠. 왜냐면 오래 거기 있을 것도 아니고, 같이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일을 해왔던 사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얽히다 보니까 세세한 디테일한 분야의 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현 정부 실세들하고 국정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람들하고 그냥 한 5년 그냥 내 앞길이나 찾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냥 각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조금 갑갑한 게, 이제 서울 원장도 그렇고, 국정원장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2명 바뀌었잖아요. 수원, 박지원. 이래버리면 내부적으로 이제 승진도 원활하지가 않게 됩니다. 국정원장이 좀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뒤집었고 갈아엎고 해야 새롭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직 전체가 다 지금 좀 그래요. 제가 그저께 가봤던 이제 항우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전부 다 현 정부를 좀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로 그냥 한 5년 그냥 블랭크, 없는,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 해놓고 나면 나중에 다시 갈아치워야 되는, 또 원위치 돌려놔야 되는 이런 어떤 정부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현 정부가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거는 자초했죠. 좀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 일을 그따구로 했으니까. 원래 뭔가 이제 좀 어떤 권위를 얻고 신뢰를 얻고 그러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딱 맞춰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리에 맞게 일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지네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이제 일 처리를 하고 어거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인심을 잃어버렸고, 인심을 잃은 게 가장 크죠.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월급만 받고 따박따박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그렇지만 공무직 사회도
본인이 맡은 이제 담당 업무가 있고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인사고과도 높게 받고 성과급도 받고 이런 게 공직 사회입니다. 근데 일반 회사는 이거보다 더 빡세게 굴러가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이 타이트하고 성과급도 훨씬 더 세죠. 공직은 이제 뭐 일에 실패해도 사표까지는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인사에서 밀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과 안 나는 일에 내가 와서 이렇게 뭐 시간 때우고 이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물며 수사기관이나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하죠. 됐으면 됐지 덜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권한까지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공무원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게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아픈 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극복하기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 되려면 집권 초반에 1년이나 한 6개월 정도는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진보 쪽 사람들, 공신들 이렇게 쭉 뭐 자리 다 나눠줘가지고 하더라도 한 1, 2년 되면 그 사람들 빼고 그다음에 진짜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공천도 그렇고 국회의원 공천도 그렇고 공직 사회에서도 이렇게 뭐 아부 떠는 사람 빼고 진짜 능력 있다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걸 하나도 못하고 이제 어죽이 떠죽이들 데리고 와서 뭐 나 저 정부하고 친한데 뭐 해달라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무시하죠. 공무원들은 진짜 어지간하면 무시 안 합니다, 사람. 왜냐면 뭐 내가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닌데 왜 괜히 적을 만들겠어요. 민원 넣으면 남은 고라푼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건 진짜 그 상대방이 진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이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진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지금 논현역 사거리를 지나서 교보 생명 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10년째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 10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서울 강남이 어떻게 보면 중심가인데 여기가 그냥 땅 파고 뭐 맨날 이렇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길도 좁고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밤에는 이 동네가 술 취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행인도 많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고급차라고 지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고 나는 걸 꽤 많이 봤거든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벤츠가 튀어나와서 박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붉은 혜성이다. 3배 더 빠르고 피해가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진짜 택시자 길바닥에 고라니 택시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현 정부가 그렇게 이제 현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년 3월이 선거니까 지금 4월 말이잖아요. 11개월. 근데 이제 뭐 대체로 대통령 후보 정해지면 거의 끝나는 거니까 한 8월이나 그쯤 되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융하게 나올 거거든요. 8월 달쯤에.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제 한 6월, 7월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뒷방 가시는 거지 뭐.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겁니다. 뭐 말을 하나 마나 뭐 지금도 사실 그런 상태긴 한데 사실상의 식물, 사실상의 식물이죠. 상추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왜 상추 같은 존재냐? 쌈밥집에 가서도 왜냐면 상추는 잘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제 신선초나 케일이나 이런 걸로 쌈 싸먹지. 또 상추가 요즘에는 꼬다리가 그러니까 상추 같은 존재 말고 상추 꼬다리 같은 존재 이렇게 합시다. 상추 꼬다리는 아무도 안 먹죠. 이 색깔이 누리끼리 한 게 흙 묻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 안 먹습니다. 상추 꼬다리. 참고로 삼겹살을 구우실 때 다 굽고 나서 꼭 뚜껑을 쓰셔야 됩니다. 유리 뚜껑을 사용해서 삼겹살을 구울 때 다 굽고 나서 깻잎을 가위로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그 구운 삼겹살에 얹고, 이거 프라이팬에서 꺼내지 마시고 얹은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어서 그대로 둬보세요. 그러면 그 깻잎이 확 삼겹살에 깻잎 향기가 배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향긋해집니다. 보통은 삼겹살을 그냥 구우시는데, 삼겹살을 다 굽고 나서 대파, 거의 다 구웠을 때쯤 대파를 넣는다든지, 또는 삼겹살을 건져내고 그 기름에 대파나 깻잎이나 또는 이제 새송이 버섯이나 또는 뭡니까 그 새송이 말고 있잖아요, 저기 그 가느다란 버섯,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베이컨 말이에 주로 먹는 버섯 있죠. 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달달 볶아서 먹는다든지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 참신한 맛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나 지금. 그 베이컨 말이 할 때 쓰는 그 가느다란 거, 그 보통 설렁탕에도 가끔씩 뿌려주는. 늙었어. 진짜. 근데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것도 그냥 삼겹살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헬시한 느낌을 준다. 어차피 그래봤자 뭐 몸에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소고기보단 돼지고기가 낫습니다. 돼지고기는 그 뭐 동맥경화나 이런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녹고 녹아서 흡수되고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씨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윤석열도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초반 또는 이제 뭐 반기문이나 옛날에 문국현 이런 사람들처럼 반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꽤 많이 나오죠. 내공이 없다는 거, 정치인으로서 어쩌다는 거 저쩌다는 거. 근데 사실 유능한 정치인들 보시면요, 대부분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거나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로 볼 거 안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내시간 국회의원보다 낫으면 낫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을 텐데 꼭 참고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은 굉장히 내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꼬라박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떤 그 바꾸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대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20대들이 윤석열을 바라보는 지지율이 꽤 높은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20대를 상대로 강의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요즘의 20대는 40대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놀기 좋아하는 그런 20대가 아닙니다. 애들이 원체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IT 쪽에도 굉장히 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자존감, 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서도 되게 능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마음을 다 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 여기는 절대로 안 참습니다. 바로 고소장 날라갑니다. 그게 요즘의 20대입니다.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만지면 얘가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있겠지, 웃기는 소리 하시잖아요. 바로 면상에 고소장 날라옵니다. 그게 20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멋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20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하실 때 얘들 진짜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런 20대가 또 공정한 거 좋아하고 원칙 있는 거 좋아하죠. 그런 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불공정, 불원칙, 미원칙, 이런 것들에 진짜 넌더리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환멸을 느끼다 못해서 진짜 아주 그냥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났기 때문에 그거 아닌 인간이면 누구든 지지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고 되게 딱딱하고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대들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는 윤석열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20대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다음 자리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보신해야 되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하고 그냥 꾹 참는 경우가 많은데, 윤석열은 할 얘기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와 닿는 거예요.
그 솔직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돼요. 근데 그걸 죽어도 안 하니까 20대가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20대한테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성희롱을 했다, 또는 실수를 했다. 이랬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까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해요. 우겨요. 20대라고 무시해요. 그러면 법정까지 끌려가게 되고요.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요즘에 20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합당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약간은 물밑으로 찾아든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당 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별초 여러분들하고 안철수 지지자 여러분들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 씨의 미래는 생각보다 상당히 밝습니다. 이제 보수, 그 다음에 제3의 길,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단골 우동집에 왔기 때문에 제가 우동을 좀 먹고 잠시 뒤에 집에 가서 정리 좀 해가지고 3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